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재와 괴물의 심리 속으로 떠나는 스릴 넘치는 여정에 함께할 준비를 하세요. 오늘은 진정한 명작, 양들의 침묵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서스펜스, 심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연기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심리 스릴러를 좋아하고 영화가 어떻게 공포와 지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이 영화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의 흥미진진한 줄거리를 분석하고 왜 이 영화가 명작으로 여겨지는지 알아보고 심지어 멋진 영어 단어도 배워볼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매우 통찰력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오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줄거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 영화는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처럼 전개되어 관객을 시종일관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는 총명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FBI 훈련생 클라리스 스탈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FBI 행동과학부 부장 잭 크로퍼드에게 매우 특이하고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크로포드는 클라리스에게 악명 높고 지능이 뛰어나며 극도로 위험한 연쇄 살인범 한니발 렉터 박사를 인터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하필 렉터일까요? 버팔로 빌이라는 또 다른 연쇄 살인범이 화리치고 있는데 렉터의 뛰어난 지능과 뒤틀린 심리가 버팔로 빌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를 잡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버팔로 빌은 정말 끔찍한 살인마입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 살해한 후 소름 끼치게도 시신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의 동기는 기괴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는 여성으로 거듭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 때문에 희생자들의 가죽으로 여성복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FBI는 그가 또 다른 희생자를 내기 전에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합니다. 클라리스의 임무는 표면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렉터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렉터와 관련된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심리전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최고 보안 감옥에 수감된 렉터는 클라리스의 강인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취약점을 즉시 간파합니다. 그는 클라리스에게 버팔로 빌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단서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녀의 개인적인 정보를 캐내려 하며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는 클라리스의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클라리스의 과거 트라우마, 즉 도살될 위기에 처한 양들을 구하려 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어린 양들에 대해 묻습니다. 이 영화는 총명하지만 동정심 많은 젊은 여성과 세련되고 식인적인 사이코패스, 이 두 극명하게 다른 인물이 어떻게 지략 대결을 펼치는지 아름답게 혹은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클라리스는 렉터의 통찰력이 필요하고 렉터는 클라리스가 제시하는 지적인 도전과 그녀의 심리를 파헤칠 기회를 즐깁니다. 뒤틀린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렉터는 클라리스에게 버팔로 빌에 대한 더 많은 퍼즐 조각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라 클라리스의 지성을 통해 해독해야 하는 수수께끼, 심리 프로필, 그리고 미묘한 단서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장면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렉터 역의 앤서니 호핀스는 섬뜩하면서도 완전히 매혹적인 연기를 선보입니다. 그는 약 16분 정도만 화면에 나오지만 그의 존재감은 영화 전체에 걸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시선은 영화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악당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클라리스 역의 조디 포스터는 그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연약하면서도 놀랍도록 강인하고 단호하며 지적인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서 연쇄 살인범의 공포뿐만 아니라 일부 남성 동료들의 미묘한 성차별과 오만함에도 맞서 싸웁니다. 그녀의 연기는 클라리스의 감정적 깊이와 회복력을 진정으로 잘 표현해냅니다. 결국 클라리스는 렉터가 남긴 단편적인 단서들을 모아 버팔로 빌의 정체와 행방을 밝혀냅니다. 클라리스는 용기를 내어 버팔로 빌의 은신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둡고 으스스한 지하실에서 끔찍한 대면 상황에 놓입니다. 홀로 아무런 지원도 없이 클라리스는 버팔로 빌과 마주하게 됩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버팔로 빌의 최신 포로인 캐서린을 구출하고 결국 버팔로 빌을 사살합니다. 이 순간은 클라리스에게 있어 엄청난 승리이며 과거의 트라우마, 즉 어린 시절의 양들의 침묵을 극복한 그녀의 개인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캐서린을 구함으로써 그녀는 마침내 어린 시절의 비명을 지르던 양들의 울부짖음을 잠재운 것입니다. 하지만 렉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클라리스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렉터는 충격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탈출을 감금해서 풀어냅니다. 영화는 렉터가 클라리스에게 거는 소름 끼치는 전화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린 시절의 양들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나요, 클라리스? 이 질문은 그녀의 뿌리 깊은 트라우마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여정을 암시하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클라리스가 있는 세상이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에 그녀를 쫓아갈 생각은 없다고 확신시켜줍니다. 하지만 그는 곧 오랜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언급하며 그의 수셈을 암시합니다. 계속되는 포식자적 본성과 그의 다음 목표, 이 결말의 모호함은
영화가 그토록 강력하고 불안감을 자아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양들의 침묵이 왜 그토록 칭송받고 걸작으로 여겨지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영화는 뛰어난 심리 스릴러입니다. 갑작스러운 공포나 과도한 유혈, 묘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리적 긴장감, 지적인 대화, 그리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탐구함으로써 서스펜스를 구축합니다. 클라리스와 렉터의 대화는 매혹적이며 숨겨진 의미와 권력 역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조종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듭니다. 노골적인 폭력을 보여주지 않고도 관객을 불안하게 만드는 영화의 능력은 탁월한 연출과 각본 덕분입니다. 관객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하게 되며 진정으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앤서니 호킨스의 한니발 렉터 연기는 악당의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그가 무서운 이유는 육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성, 교활함, 그리고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 때문입니다. 그는 내력적이고 말솜씨가 좋으며 소름 끼칠 정도로 예에 바른데 바로 그 감이 그의 괴물 같은 본성을 더욱 섬뜩하게 만듭니다.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클라리스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결점이 있지만 단호한 여성으로 자신의 지성과 용기를 사용하여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맞서 싸웁니다. 그녀의 연약함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강인함은 존경을 자아냅니다. 두 배우가 함께 나오는 장면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전율을 일으킵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심리적 연결입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시대를 초월하는 내력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선과 악의 대립, 심리적 조작, 그리고 인간 정신의 회복력 등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보편적이고 영원합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제목 자체도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영화의 풍부함을 더합니다. 이 영화는 클라리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연쇄 살인범의 침묵하는 희생자들 또는 불편한 진실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침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영화의 미묘한 접근 방식은 지속적인 논의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들의 침묵은 단순한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 그 이상입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심오한 탐구이자 놀라운 연기력의 향연이며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의 정수입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며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어둠과 빛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길 강력히 추천하지만 심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영화는 당신에게 도전과 스릴을 선사하고 생각할 거리를 남겨줄 것입니다. 진정한 영화적 성취를 이룬 이 영화는 위대한 영화의 반열에 오를 자격이 충분합니다.